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동국정감사 대응 TF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환경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현장에서 출발하는 을을 위한 국정감사라는 기조 아래 직접 고용기간제, 의주하청, 용역노동자, 무기계약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공동국정감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정부기관 및 300여 피감기관들의 비정규직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과 개별 상임위원회를 관통하는 종합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을지로위원회 공동국정감사 기자회견 참석 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기재위 소속이시고 공동국정감사 대응 TF 단장이신 박광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무위의 이하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보건복지위의 권미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산자위의 박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행위의 김정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위의 남인순 의원님이 오고 계신데요. 오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우원식 의원님을 통해서 이번 TF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우원식 위원장입니다. 추석을 거치고 동네에 다녀보니까 정말 우리 주민들,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불안입니다. 정말 불안해요. 전에는 현장을 다니면 국회 가서 싸움하지 마라, 이게 제일 많은 주문인데 이번에 다녀와 보니까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손잡고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들은 정말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주머니 텅텅 비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동네 가서 이것저것 사고 쓰면서 내수 경제를 살리게 할 수 있을까?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를 좀 더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믿음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런 속에서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대 첫 번째 국회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저희 을지로위원회 소속 57명의 의원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 주제는 수십만, 아니 뭐 100만이 훨씬 넘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정말 80%가 넘는 사람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인천공항, 그리고 화장실 하나, 휴게실 하나 제대로 쓸 수 없는 김포공항, 그리고 불에 타는 방열복을 입고 활동할 수밖에 없는 한전 KPS의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부가 운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 비정규직까지도 이렇게 차별하고 또 노동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리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착안해서 정부에 있는 비정규직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부터 우리의 민생을 살리는 일을 을지로위원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 박광원 의원님을 공동국정감사를 하는 추진단의 단장으로 모시고 이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57명의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다루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분명하게 만들어 가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공동국정감사 대응 TF 단장을 맡고 계신 박광원 의원님으로부터 국정감사 취지 및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직함이 길어요.
그 정신을 우리 우원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은 그동안 각 그 의원실의 보좌 인력들이 수차례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다룰 것인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 내용들은 자료를 보시면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우원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장에서 보고 확인한 그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존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정부 또 공공기관 또 공기업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 출발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기업들도 민간 기업들도 거기에 순응을 하게 되고 중요성을 어느 정도 더 무겁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또 공기업은 그나마 어느 정도 낫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우원식 위원장님 말씀처럼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도로공사 갔더니 100만 킬로가 넘은 주행거리 100만 킬로가 넘은 차량으로 고속도로 순찰을 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실태라든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그리고 안전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건 삶의 문제다, 인간의 생명의 문제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양극화 해소 없고 양극화 해소 없이 저출산 해소 없고 저출산 해소 없이 우리 후손들 대한민국의 장래가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정규직 해소는 공공기관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국감을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기관과 정부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기로 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저는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자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누나, 형, 동생의 문제입니다. 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각 상임위별로 대표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상임위별로 국감을 준비하시면서 이번 공동국감과 관련된 을지로위원회와 관련된 혹시 말씀이 있으시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산자위 소속 박정입니다. 사실은 그 관련 상임위 관련 단체가 공공 단체가 제일 많죠. 53개나 되고 또 판노위와 더불어 이 비정규직 문제 또 정규직 문제에 대한 것들에 가장 밀접한 상임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안전 KPS 조금 전에 우원식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생명이 관계되는 것들도 차별이 돼서 그 불에 타는 방역복과 타지 않는 것들을 차별해서 입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런 노력을 쭉 해서 이것이 해결됐습니다. 근데 이거 노력을 하면은 해결 안 되는 것들은 아닌데 그동안 좀 더 노력하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에 같이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같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으게 됐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여기에 을지로위원회 안 들어오신 분이 더 적을 정도로 관심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힘을 다해서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입니다. 저희 국회가 이렇게 일을 해보면 그 상임위 중심주의여서 자기 상임위 내의 일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상임위를 서로 가로지르는 그런 공동 국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상임위 체계에 갇혀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특히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과연 그 공공부문이나 정부 사이드의 비정규직 실태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리고 그걸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보건복지위원회도 공동국감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행정위원회 김정호 의원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 부처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라든지 각종 부처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있고요. 또한 지방 공기업에도 비정규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번 국감을 통해서 꼼꼼히 짚어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을지로위원회 공동 국정감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진행 세부 내용이 궁금하시면 별첨 자료에 있는 담당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을지로위원회에 또 저력을 발휘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